안녕하세요. 한 분 여쭈게 하셔야 되겠다. 김 부장이 올라오세요. 요 안에 들어오세요. 뒤에 쓰도 되고 옆에 쓰도 되고.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종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3대 핵심 개혁 과제로 연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연금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마련한 개혁안을 구조개혁을 포함해야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구조개혁안이,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구조개혁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확정기여형 연금, 특히 공론화위원회에서 연금이 후퇴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거나 연금 민간 활성화 등을 거론하면서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합의를 무시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작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논의해왔던 과정을 존중한다면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해서 서둘러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연금 개혁 논의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가 전종덕 의원실이 오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 제출 및 개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님, 민주노총 이태한 수석부위원장님, 공공우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님이 참여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순서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금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용건입니다. 오늘 정부의 연금개혁 구조개혁안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시는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 구조개혁안 제출하고 휴가 갔어야 당장 2027년부터 수입보험료보다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많아집니다. 이대로 두면 수지 역전이 시작되어 미미하지만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유의 국민연금 기금으로부터의 보험금 지급은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충격적으로 어저께 종합주가지수는 236포인트, 장중에는 28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10%가 넘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국민연금만 해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 14조 원 정도가 손실이 났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본시장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기금을 팔아서 보험금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구조개혁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국민연금 개혁을 늦추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기금으로부터의 보험금 한입은
국민연금 안정성에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되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상당한 우려를 남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쳤던 대통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구조개혁 안이 없다고 그나마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접근했던 여야 논의를 걷어찼던 대통령입니다. 구조개혁은 뭔지나 알고 계십니까? 설마 안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또 나서신 건 아니시겠죠? 윤석열 대통령님, 휴가 잘 보내고 오십시오. 그리고 꼭 9월 출석 전까지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혜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40%를 윗도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을 살아가는, 나이 들어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빈곤한 삶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비극을 숫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을 듣고 계시거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반에 해당하는 분들도 65세 이상이 되면 빈곤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는 노인 대부분을 빈곤한 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로 양산해온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흘려보내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의지 또 속도는 휴가 가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핑계로 현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담보할 국민연금 개혁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개혁 없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만 목적을 둔 국민연금은 수급자 50%에게 월 평균 50만 원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현재 40대, 50대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더 낮아져서 약자 양산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보장 수준의 강화가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국민연금의 생명줄을 끊을 듯이 내보는 공포의 조장과 무책임한 핑계찾기는 멈추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국민연금의 개혁을 국민의 선택대로,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책임감 있게 또 조속하게 단행하길 촉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며칠 전 언론 기사를 보니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매년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는 55에서 79세는 1년 새에 5.1% 늘어난 817만 7천 명이었습니다.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08년 262만 4천 명에서 매년 늘어나 16년 만에 8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55에서 79세 인구 중 51.2%가 연금을 받는 것인데 통계청 이전 자료를 보면 90% 이상이 공적연금 수급자이므로 늘어난 수치도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노인빈곤을 해소할 대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빛 좋은 개살구이고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란 말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국민들의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절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계청 조사로도 800만 명 중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노후 보장에서 거의 유일한 수단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결국 책임을 반기하고 연금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왔으나 지금 정부의 태도 역시 21대와 다르질 않습니다. 구조개혁이 어떻네, 여야정 협의체가 어떻네, 말은 많지만 막상 책임 있는 구조개혁 안이나 연금개혁안은 내놓질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없거나 아니면 정부의 공적 책임은 반기하고 재벌과 사적 시장 강화의 수단으로 연금개혁을 대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금개혁을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실제 연금개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때를 놓치지 말고 연금개혁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총선 민심을 수용하는 일이자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엄중히 경고합니다. 구조개혁이 되었든 연금개혁이 되었든 간에 그 답은 지난번 시민대표단 500명이 자신의 생업과 일상을 포기하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끝에 도출한 공론화 결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처음 시도되고 또 의미 있게 마련된 소중한 국민의 뜻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다면 마침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그리 대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국위원장 이재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과 청년 세대를 핑계 삼아 연금 개혁을 고의로 무산시켰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궈낸 공론화 결과도에서 무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연금 노동자들은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대체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이 무엇이길래 1분 1초 가까운 지금 연금개혁을 미룬단 말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3대 개혁으로 꼽았으면서 왜 임기 3년 차인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까? 청년과 미래 세대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핑계만 대지 말고 모수개혁이든 구조개혁이든 구체적인 안을 조속히 제출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개혁안이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를 저버리고 사적연금 시장만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대 갈등과 기금 소진에 따른 불안을 부추기며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800만 명의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월 50만 원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늙어서까지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금 노동자들은 이런 암담한 현실을 후세대까지 물려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번 연금 개혁으로 청년 세대에게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길 바라며 이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